민주당 정승진 후보의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뉴욕 각 지역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플러싱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뉴욕주 주류국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욕주 예비 선거일입니다. 잠시 후 9시면 투표가 끝나는데요.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는 민주당 16선거구 정승진 후보와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접전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투표소인 PS 214에 들려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동안 한인사회에 보내준 후원과 지지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현역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인 정 후보가 만약 오늘 예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참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흑색 선전이라든지 네거티브 캠페인을 절대 하지 않고 파지티브하고 깨끗한 선거 캠페인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토니 아벨라 의원과 존 리우 후보의 맞대결도 한인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역인 아벨라 의원과 리우 후보 둘 다 친한파 의원이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어느 쪽으로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당락을 좌우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 response has been overwhelming. We've got voters come out. You know, we want more people to come out to vote, but nonetheless, the people who come out of the poll and say, "I got you, you're our man," it's extremely gratifying. Primary is traditionally a low turnout, so you always have a little trepidation. But I think based upon what I've heard, people have come up to me, whether it's going door to door or in this, doing the supermarkets, that we're going to win this election. 리 후보는 순조롭게 투표를 잘 마친 반면 아벨라 의원은 선거 용지가 투표 기계에 걸려 고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비선거를 통과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는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서로 맞붙게 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각 지역의 투표소에 뉴욕주 예비선거 투표를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그동안 저조했던 한인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뉴욕주 예비선거를 위한 투표가 각 지역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비선의 특성상 투표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라 그럴까, 한국인으로서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도움이 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제 좀 그런데 자꾸 출마를 하시면 좀 저희한테 많은 혜택이 있겠죠. 뭐 물질적인 혜택보다라도 이제 어떻게 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번에 한인 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는 뉴욕 주상원 16선거구 정승진 후보와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승부와 11선거구에 출마한 존 리우 후보와 토니 아벨라 의원의 대결입니다. 16선거구는 아시안 유권자가 40%에 육박하는 아시안 밀집 지역으로서 정승진 후보가 출마한 만큼 그동안 저조했던 한인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상 예비선거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우리는 사실 거의 그냥 개전 휴업 상태식으로 그냥 졸기나 하고 서로 답답해하고 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투표장을 찾은 대부분의 한인 유권자들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투표 참여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후보들이 당선 이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며 이번에는 한인 관련 생활 개선과 사회보장 제도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치열했던 선거전은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 나올 선거 결과에 각 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한인사회, 대접받는 한인사회를 만드는 길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률은 60%를 넘어서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 참여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발표한 2014년 한인 유권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뉴욕주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전체 18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 72,517명 가운데 43,681명으로 60.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53.5%보다 6.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뉴욕주 전체 유권자 등록률 69%에 비해서는 8.8%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15%에 그쳐 뉴욕주 전체 유권자 투표 참여율 25.8%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역별로는 2012에서 2014년 사이 퀸즈의 한인 유권자 수가 2,867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 406명, 맨해튼 332명, 나소 24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구별로는 퀸즈 베이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주 상원 11지구에 가장 많은 7,558명의 한인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퀸즈 플러싱 중심의 주 상원 16지구가 7,36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 하원에서는 랑킴 의원 지역구인 40지구가 4,98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승진 후보가 출마한 주 상원 16지구 한인 유권자는 지난 2012년 6,375명보다 987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플러싱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플러싱 바운스트리트과 파슨스 블러바드 사이의 블레어 하우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 6C호에서 발생한 화재는 40여 분 만인 오전 5시 24분쯤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입구에서 거실로 이르는 통로에서 3명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뉴욕 포스트가 온라인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는 한인 54세 준리, 53세 성리 씨 부부와 아들인 16세 브라이언 이군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희생자들의 시신에는 모두 칼에 찔린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 중 누군가가 나머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후 자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이 씨는 트럭 운전을 해왔으며 아들 이군은 현재 브루클린 텍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60여 명의 소방관 중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뉴욕주 주류국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함정 단속이어서 단속에 걸린 것도 모른 채 벌금 통보를 받은 후에야 아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벌금 액수도 높을 뿐 아니라 해명할 수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에만 21세 미만 주류 판매로 함정 단속에 걸린 한인 업주가 5건 이상이었습니다. 이 경우 1차 위반 벌금은 $3,000, 2차 위반 적발 시 $6,000, 세 번째는 최저 $10,000의 벌금과 주류 면허가 정지됩니다. 특히 주류국의 함정 수사의 경우 벌금이 최저 $3,000인데다가 위반 당시 그 자리에서 통보를 하지 않고 며칠
실시 후 서면을 통해 위반 날짜와 사항, 벌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위반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주들은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올 들어 미성년자 단속을 위한 리커 마이너 유닛을 개설하는 등 뉴욕주가 최근 세수 확보를 위해 주류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며 단속을 시작하면 두세 달 동안 특정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조만간 퀸즈 등 한인 밀집 지역에도 단속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류국은 등록된 회사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상호를 내건 업소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개학 후에 어린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천 명이 엔테로바이러스로 알려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어제 보도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중서부와 남부 10여 개 주에서 발병 보고가 나왔으나 전국 확산도 시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환자가 보고된 것은 중서부의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캔자스, 아이오와, 일리노이, 그리고 미주리, 조지아 등 일부 남동부 주들입니다. 하지만 오하이오 주에서도 환자가 보고돼 북동부주로 옮겨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기침과 오한, 고열,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지만 증세가 심해지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1960년대 최초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감염 사례가 100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특히 콜로라도 덴버의 한 아동병원에서는 개학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9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철동 같은 보안인 줄 알았던 뉴욕시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이런 브릿지들이 테러 공격에 여전히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어제 9.11 테러 13주기를 조명한 기사에서 테러 단체가 브루클린 브릿지의 케이블 절단, 러시아워 때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폭발을 기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두 다리가 테러 단체의 공격 표적이 됐지만 다리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통제가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당국은 지난 2003년 브루클린 브릿지 케이블을 자르려던 알카에다 조직원을 체포했고 2011년에는 쿠바 콴타나모 기지에 수감돼 있던 알카에다 조직원에게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테러 표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은 이슬람 테러 단체 조지 워싱턴 브릿지 공격 시도에 대한 숱한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독일인 예술가 2명이 벌인 브루클린 브릿지 성조기 사건은 만약 이들이 핵폭탄과 화학무기로 무장한 테러 집단이었더라면 어땠을지 뻥 뚫린 보안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맨해튼 남단과 이스트강 건너편 브루클린을 잇는 다리에서 벌어진 소동은 테러에 대한 뉴욕 시민의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양키 스타디움, 브루클린 브릿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의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뉴저지 크리스티 주지사의 인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의 여파로 현재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율은 40%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브릿지 게이트 의혹을 완전히 벗지 못하는 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차선을 폐쇄시켜 교통 체증을 일으켰다는 브리지 게이트 사건이 발생 1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고의 폐쇄는 당시 가을 학기 개학과 맞물려 포트리타운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다리 폐쇄가 교통 흐름 연구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월 크리스티 주지사의 핵심 측근들이 다리 폐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정치적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추락한 그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한때 70%를 넘었던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율은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4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여전히 대선 출마를 꿈꾸고 있지만 브리지 게이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이 사건으로 필립권 항만청 수석 변호사, 케빈 호틀 주 상원 의원 등 한국계 인사들도 연루설에 휩싸였고 변호사 비용으로 쓴 약 850만 달러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로도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프린스턴대는 개교 후 250여 년 동안 순수 학문을 장려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수한 학생과 뛰어난 교사진, 재정적 뒷받침 등이 오늘의 프린스턴을 만들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오늘 공개한 전국 대학 순위에 따르면 프린스턴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하버드대와 예일대학이 각각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과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은 컬럼비아 대학, 시카고 대학과 함께 나란히 4위를 기록했습니다. MIT와 듀크대, 펜실베니아대에 이어 패서디나에 있는 캘텍은 10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학생들과 고등학교 카운슬러들이 평가하는 학목 외에 졸업률, 교수 랭킹, 학급 사이즈, 그리고 학생과 교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재학생들 평가는 5점 만점 중 4.8점을 받았고 고교 카운슬러 평가는 4.9점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업의 71%는 20명 미만으로 파악됐으며 학생대 교수 비율도 6대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내 최고 공립대학 1위는 UC 버클리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UCLA, 3위는 버지니아 대학, 4위 앤아르버 미시건대, 5위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의 순위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